네, 지난해 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과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통일부 정책혁신위 발표를 둘러싼 논란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오늘은 이 문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논란, 지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적절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입니다. 그것이 개성공단 폐쇄가 고도의 통치 행위였는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결정이었는지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개성공단 문제 외에도 또 일부 탈북자 동향을 정부가 공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북한 관련 현안을 정치 쟁점하는 것의 문제점 더 나아가서 이 정책혁신위원회 자체가 초당적인 의견을 제시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내용을 좀 점검을 해보면 일단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 폐쇄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했다. 자, 이것이 위원회 결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일부 장관에게 결정이 그냥 통보가 된 것이고 이후에 짜맞추기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지난 7월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어떤 문건을 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통일부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었지만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 이제 7월 달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쳤다는 것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쳤다는 거 이거를 혁신위원회도 지금 확인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혁신위원회 의견서에 보면 이제 당연히 국가안보보장회의를 거쳤다라는 것은 사실 확인을 하는데 다만 혁신위원회 입장은 국가안보보장회의 NSC가 자문기구라는 겁니다. 정책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는 것이죠. 예.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중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국무회의와 같은 이제 의결기구를 열어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이 양쪽의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튼튼합니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쳤다라는 것이고 혁신위원회는 이제 심의기구는 아니었다 이런 거니까요. 양쪽 논란이 정리가 되기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처지에서 보면 앞으로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 결단을 내릴 때마다 법적 절차를 어느 선까지 진행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에서 북한의 원인 제공 부분,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은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사실 개성공단에 국한한 사안이 아니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서 북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문제,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혁신위원회 차원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설립한 특수구역입니다.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서 개성공단은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은 상호 적대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책임론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당연한 귀결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보수 진영의 경우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를 전개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는 통로가 되는 개성공단은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 진영의 접근법이거든요. 남북 분단 구조 속에서 사실 북한을 적대시하는 관점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규정하는 관점이 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측의 논리가 대립하는 상태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예.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통로가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왔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문제도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북한 책임론이라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이 돼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사용되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제 혁신위원회 의견서에 보면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근거가 사실 없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은 증거도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서로가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이 되고 상호 적대 관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사실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전략적 결단의 문제이지 증명할 수가 좀 없는 문제거든요. 예.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면 군사 자금 전용 의혹이 있다고 해도 개성공단 유지, 교류와 협력 유지는 당연한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 개선보다는 북한의 태도를 교정해야 한다거나 북한을 제압해야 한다면 공단을 운영을 중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을 제압하는 것을 원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한 것이고 어제 혁신위원회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관점을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해 탈북자 동향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혁신위원회가 이번에 이 문제에도 좀 거론을 했죠. 그렇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초에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탈북 상황을 통일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관련 정보가 언론에 이미 노출이 됐고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는 중대 사안이어서 공개적인 발표가 불가피했다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탈북자 문제의 경우 대체로 비공개 관행이 존재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전에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비공개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사전에 언론 보도가 왜 나왔는지 또 언론에 정보가 왜 유출이 되는지 이것이 정치적 의도에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혁신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정부 안보 관련 부분에 대한 공방이 되는 부분 짚어보고 있는데 혁신위원회는 이 북한 관련 현안을 정치 쟁점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또 혁신위원회 자체가 좀 편향적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편향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다수가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전문가나 이제 학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보수와 진보가 4명씩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다면 편향성 논란이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나 전문가가 다수였습니다. 앞으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제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보수 진영의 학자나 전문가들도 포용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혁신위원회 의견서 관련해서 논란이 나왔고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의 한계도 사실 이번에 재확인을 하고 있는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초당적 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이런 논란은 가슴 아픈 논란이고 유감스러운 논란이긴 하지만 초당적 대북 정책 구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